네, 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네, 여기로. 네. 일단은 제 소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양대 수학과 졸업했고요. 수학과를 졸업한 만큼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들 좀 전달 쉽게 해서 애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 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수학 부분으로 대상을 탔는데 저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 구분 없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부분으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바로는 수학 부분에서 유일하게 대상이 저만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적으로도 완전하게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성 콘텐츠 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를 낼 때 저희한테 와서 검수를 받아요.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깔끔한지, 이걸 아이들한테 냈을 때 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검수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풀어야 되는 콘텐츠들 제가 다 검수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의 대표들이죠. 블랙라벨하고 이투스북도 검수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공수 1, 2 이번에 뭐 자녀분들께서 풀으셨다면 이제 다행이긴 합니다. 공수 1, 2 검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수도 지금 검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수를 조금 잘했는지 검수가 끝나고 저한테 따로 심층 인터뷰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하고 왔고 제 의견들이 많이 본 교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투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고쟁이 미적분 1 내년에 아이들이 풀 거죠. 그 미적분 1에 대한 고쟁이를 검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등고 1등급 반 맡고 있습니다. 내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에게 조금 가혹한 시험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원적인 특성도 그렇긴 했지만 어려운 킬러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비교적으로 이제 상난이도의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과 비슷하거나 연계성이 조금 더 올라간 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도전을 해볼 만한 그 값어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서 부교재 변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 연습도 필수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교재에서 아이들의 변별하기 위한 그런 심화 문제들 1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자체 제작 문제, 요것들을 대비하는 것도 꽤나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1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11번이 행렬 응용한 경우의 수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체 제작으로 온전히 내신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일단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중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들과 결이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내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시간 소요가 조금 더 많이 증가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당황해서 이 뒷부분을 조금 더 헤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중등고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1학기 기말에서도 2025년 1학기 기말에서도 미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개수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등식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번호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건 지금 단답형이고 이건 그 객관식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배점 같은 경우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배점을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항상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인지를 하게 기출 분석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같은 경우에도 단골 출제 요소죠. 하지만 식의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부등호 방향만 바꾼 형태이고 그 다음에 해에 대한 걸 물어보는 과정도 그렇고 핵심적인 출제 요소가 2024년과 2025년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2학기 때 풀어야 될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풀어야 될 집합과 명제라든지 함수 부분, 특히나 함수 부분하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 부분, 이 두 부분은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적중 현황 보시겠습니다. 다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10번하고 12번 사이에 11번이 빠졌어요. 그거는 아무도 맞추지 못해요. 그건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푼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어렵게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적중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적중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적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 단답형 3번. 단답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오른쪽에 1학기 기말 직접 모의고사 3회 8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 모의고사 하면 언제 풀었겠습니까? 전날이죠. 직접 보강 때 풀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회면 애들이 마지막에 푼 모의고사예요. 그 중에서 8번에 배치해 놓은 문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주어진 식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죠. 그 다음 조건 자체도 왼쪽은 살짝 꼬아놨지만 밑에는 잘랐습니다. 그 공간 때문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걸 풀어서 썼어요.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많이 맞췄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나올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엄청난 확률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 9번이나 반복 복습을 했어요. 애들이 9번이나 풀다 보니까 그 다음날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 맨날 풀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맞췄으면 적중했다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3번입니다. 각각 단답형하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듯이 직접 모의고사 3회에 13번이었어요. 제 모의고사에선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풀고 나서 뭔가 직접 모의고사보다 쉬운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주어진 조건 자체가 완벽하게 비슷하긴 한데 수식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은 풀어서 썼고 오른쪽은 인수분해를 된 상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왼쪽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오른쪽은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되는 대신에 개수를 제가 바꿔서 놨어요. 바꿔서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케이스를 더 분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 더 시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됐겠죠. 그 다음 날에. 이걸 푼 다음 날에. 이건 정규반에서 몇 번 반복 연습했냐? 15번 반복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서술형 문제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서술형 쓰다가 이제 시간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서술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분 점수가 있죠. 그래서 5점 받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5점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이거 6점짜리입니다. 1점 깎였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애들이 서술형 연습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서술형에서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꼭 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점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간고사 대비 18점, 17점, 15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상승했어요. 근데 강조드릴 건 이 부분이에요. 재원생의 42%가 10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냐? 일단은 오히려 조금 이런 말 드리긴 좀 그렇지만 단순한 친구들이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만 믿고 따라온 친구들. 정확하게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솔루션 준 대로 그렇게 다 반복 학습해서 자기 걸로 만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상승했으니까 낮은 등급의 아이들일까요? 아니에요. 제일 많이 상승한 이 친구 중간고사 때 70점이었는데요. 기말고사 때 그러면 88점이죠. 1등급 안정권이죠. 저렇게 2등급권인 친구였어도 1등급 안정권으로 뛰어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잘했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연습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딱딱 집어서 주는 이런 콘텐츠적인 시야 이런 것들은 저는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인데요. 일단은 2학기에 여름방학 때 공수투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꼼꼼하게 했을까요? 꼼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급급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공소원을 하다 보니까 공수투를 까먹었어요. 100%예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와서 압니다. 공수투를 까먹었는데 그래서 까먹은 거를 더 꼼꼼하게 찾기 위해서 지금 6회 동안은 한 사이클 동안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거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 부분을 다뤄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심화 부분에서는 이제 심화 유형들, 변별력 문항들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그런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로 이런 걸 진행을 하겠느냐?
일단은 1회차 때 1회차 사이클 때는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념이라는 교재입니다. 심화 개념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시중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어려워요. 아이들이 직접적인 증인입니다. 맨날 어렵대요. 문제집을 풀어도 블랙라벨보다 어렵대. 1품보다 어렵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풀다 보면 실전 개념까지 모두 총망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2로 나눠져 있어서 스텝 1을 꼭 다 푼 친구들만 스텝 2를 풀 수 있어요. 물론 스텝 2까지 다 풀 수 있도록 시험 전에 다 풀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클리닉 등을 통해서 그 관리를 확실하게 챙길 거고요. 2회차 때는 100점의 미학이라는 교재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백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국에서 50여 개의 학교 정도가 문제를 잘 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그렇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50여 개의 학교들이죠. 그 기출들이죠. 최대 9개년까지 다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실제 현재 우리 중동고 트렌드랑 맞는 것들 다 선별해서 꼼꼼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변별력 문항이다 보니까 별의별 문항이 다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해서 만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게 확실하게 연습시키겠습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스텝 1, 2로 나눠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난이도까지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애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보셨듯이 적중률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횟수를 보세요. 횟수를 보시면 이제 회차마다 계속 보고 여기다가 플러스 직전 보강 때 몇 회 더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전에 절여질 수 있도록 그냥 실전 그 연습하던 대로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시험장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연습시킬 겁니다. 고난도 유형은 전부 연습할 수 있게 다 넣어놓을 거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9번, 15번 같은 문제 이렇게 풀면은 확실하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이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예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조교 같은 경우 제가 조교 지원서를 이제 150명 정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지원 서류해서 서류 먼저 한번 보고 수학 테스트를 따로 봤어요. 전부 따로 보고 그 테스트 비용까지 오시느라 수고했다고 시험비까지 드리고 교통비까지 드리고 다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치한 약수 다 상관없어요. 수학적인 능력으로만 다 선별했어요. 수학 실력 수준으로 다 선별해서 이 조교진들이 밀착 클리닉 할 수 있게 잘 교육해 놨습니다. 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강 같은 경우가 조금 히트인데요. 내일입니다. 오늘 결정하셔서 내일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대상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순위가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잘하기만 하는 친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점수를 절실하게 올리고 싶은 학생들. 이 학생들 보내주세요. 진짜. 이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보내주세요. 확실하게 그 절실함과 제 컨텐츠 맞아 떨어지면 점수 상승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학생으로 넘어가야겠죠. 확실하게 1등급을 넘고 싶은 학생. 그 아까도 이제 성적 향상 결과에서 보셨듯이 1등급이 무리한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1등급을 위해 그 다음에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아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나눠드렸던 자료들 중에서 무료 배포 모의고사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제가 0회차 그 배포해 드리는 건데요. 실전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을 해놨고 이제 구성 비율 또한 이제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때 선생님들이 내신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내시겠구나 하고서 짐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퀄리티는 보장합니다. 다만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보시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